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경기도가 임금이 제일 적습니다. 27년까지 임금을 맞춰준다 하면은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약자들이 활동하기에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그것이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선진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PM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또 PM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버스라는 게 수요 응답형 버스를 얘기합니다. 버스와 택시의 장점들을 결합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은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아주 좋은 대중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예, 예. 이런데 또 만나니까 네. 네. 오늘 좀 잘해보자. 예. 예,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병 6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건설교통위에 소속 김동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승 없이 1시간 3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그리고 도민들의 그 삶도 살펴보고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교통을 옮겨서 타는 것보다는 원스톱으로 가는 교통수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동안 못했던 그런 책도 보고 생각도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을 선호합니다. 저는 그 3번 환승에서 30분 만에 가는 걸 택하겠습니다. 시간이 꼭 금이고 그 시간을 절약하면서 다른 데 이용을 한다라 하면은 굉장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갈아타더라도 한 30분 만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1시간 동안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승하면서 걸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용하는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죠. 주차 걱정 없고 상당히 좋은데 여러 곳을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좋아합니다. 그 대중교통은 장거리 정도에서는 이제 전철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 빨리 도착해서 다른 사물을 보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최대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녀봤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가용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네, 솔직히 의원이 되고 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광역버스가 신설됐을 때 새벽에 나가서 제 개인 카드로 첫 태그를 해서 잠실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을 더 관심을 갖고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이제 카드도 없었고 돈 현찰인데 현찰도 잔돈이었고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기사분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제 잔돈을 어떻게 줘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동전으로 그냥 한 금 주던 그래서 그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이게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이런 슬픈 기억도 있고요. 하도 숙취가 심해서 버스 타면 맨날 졸아가지고요. 항상 밤에 깨어보면 종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6년에 우리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왔고 그 전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제가 서울로 출퇴근할 때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내려야 될 곳에서 벨을 눌러야 되는데 벨을 못 눌러서 몇 정거장을 경유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경기도는 뭐 도시 지역도 있고요, 농촌 지역도 있고 도농 복합 지역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지역마다 있는 교통의 특색들도 다 다양합니다. 특색이라고 하면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요. 그 장시간을 이동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우리 대중교통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17배가 넓습니다. 그래서 택시, 버스, 전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ICT 기술을 도입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게 지금 연계가 잘 돼 있고 그 똑버스라고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금 도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좌석도 다른 광역버스보다 넓고 쾌적하고 거점 정류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각광을 받고 인기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경기 패스 그리고 톡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을 제대로 합리화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그 복지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제도라고 봅니다. 운수 종사자들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인천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를 등록했지만 그 대수를 다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돼서 공공성이 확보되고 운수 종사자들도 처우 개선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도민들도 서비스 질이 향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공관리제가 통과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31개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겁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무리 없이 경기도에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버스 운송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우리 도민들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운수종사자들 이탈 문제 때문이었어요. 서울과 인천의 버스 회사에서의 임금이 훨씬 100만 원 정도 더 높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그쪽으로 이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 줄어드니까 버스 운행 대수도 줄어들고 운행 횟수도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동안 10분이면 왔던 버스가 15분이 걸려야 되고 20분 걸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버스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게 됐었죠. 상대적으로 서울은 하루에 2교대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운수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공관리제로서 좀 해결을 할 것이고, 27년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 도민들도 공공성이 확보돼서 안전한 대중교통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경기도가 임금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 인천이나 서울로 이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요. 1일 2교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1일 2교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버스 종사자들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 장소도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숙련이 안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그
쉬는 시간, 급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를 보상을 해야지만 이동 없이 장기 근속을 하면서 우리 그 경기도민의 그 안전한 시민에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중교통이라면 버스를 치지만은 그래도 실적으로 택시도 대중교통 못지않는 그 시민의 발을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이제 그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정도 부분에도 좀 많은 지원을 해서 그 택시 종사자들이 진짜 안정한 생활 속에서 도민들을 그 모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똑버스라는 게 수요 응답형 버스를 얘기합니다. 부르면 버스가 오는 건데요. 버스와 택시의 장점들을 결합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적의 코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따라서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권인데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 있어요. 사각지대. 그래서 도민들이 좀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농어촌 동네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필요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이런 똑버스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는 버스 노선이 아닌가, 버스 운행 체계가 아닌가. 똑똑한 버스라고 그래서 똑버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똑버스를 타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이제 4월 30일부터 똑버스가 운행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 똑버스를 더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50,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까지만 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똑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톡버스는 인해서 이제 지역과 이제 도시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에 반해서 또 잘못되는 건 이제 택시들이 할 일을 톡버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뺏는 이런 또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자들이 좀 같이 해서 이 지역이 그 원활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앱으로만 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찰 결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전화로 똑버스를 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현찰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양시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는 어르신들만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꼭 콜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거기에 또 교통약자들도 태울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버스도 있어서 아쉬운 점들, 보완해야 될 점은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똑버스가 아주 좋은 대중교통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똑버스보다는 똑버스 시스템이 마음에 듭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을버스에 똑버스 시스템, 수요 응답형 시스템을 삽입을 해서 마을버스를 똑버스화 시키자.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고 그 시스템을 마을버스에 도입을 해서 더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에는 또 인구도 작다 보니까 똑버스보다는 복지택시나 천원택시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은 도성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지를 통해서 버스의 배차나 배분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이천 시민들이 제대로 그 대중교통을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백운 택시들이나 아니면 복지 택시 같은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지금 각각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만의 어떤 특색과 이런 현황들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펼치고 있다고 보는데 똑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농촌 지역에 대거 보급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 교통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배운 건데 1980년도에 교통약자를 위해 모든 교통 시스템을 만들라 해서 법제화가 되어 있고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복된 교통 서비스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 유럽 선진국과 같은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약자들이 그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승 체계를 좀 더 우리가 준비를 좀 잘해야 된다.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분들이 환승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 최근에는 그 서울시에서 교통약자 관련해서 통합 교통 서비스 앱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교통약자 쓰던 거를 계속 활용함으로써 손에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앱들이 계속 개발이 된다 하면은 좀 더 교통약자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약자들이 기초적인 그 권리는 이동권 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도 쉽게 나가보면 교통약자들이 활동하기에 또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도로 환경도 그렇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우리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교통약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것이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선진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 교통약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시행했을 때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민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게 경기 패스다. 왜냐하면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벌써 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 패스를 이용해서 우리 가게 살림도 조금 보탬이 되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 패스는 전국적으로 다 되죠? 네. 15회 이상 타면 이후부터는 이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저 소외계층들, 소외 53% 지원해주고 또 청소년들은 30%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경기 패스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경기 패스는 이제 경기도민이 그 K 패스를 더해서 거기에 할인 혜택을 줘가지고 도민들이 교통 요금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거를 수도권이 하나가 된 카드로 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시민들, 도민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로 통합시켜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래도 그만큼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교통 패스카드가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인천 따로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문제를 갖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수도권이 교통 체계나 교통 서비스 체계가 하나가 돼서 혼란스럽지 않고 수도권 어디를 가던 하나의 패스카드가 통일이 돼서 서비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형 유동장치 그 PM이 나오면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이 그걸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야 교통수단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주차, 차를 그러니까 PM을 세우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아무데나 막 그 세우는데 스페인을 가 보니까는 거기는 정상 자기 자리에 탁탁탁 세워놨어요. 그래서 왜 이거 어떻게 세워놨냐 했더니 다른 데다 세우면은 이게 과징금이 계속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안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적용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서로 간에 편리하게 이 이용 수단을 쓰면서 그 남들한테 불편도 안 끼치고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한 명이 타는 데인데 우리 아이들은 2명이 탑니다. 또 3명까지도 그게 동시에 타요. 아이들이 원래 탈 수가 없습니다. 16세 미만. 주장을 했었던 게 그 인증제도를 좀 제대로 하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해야 된다. 실은 이게 법과 제도가 먼저 우선 따라줘서 이런 개인용 이동 장치를 이렇게 시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이 시행하고 또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위험 요소도 도사리고 있고요.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PM들이 과도기를 거쳐서 아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PM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아예 PM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싱가포르에서는 법규를 어겼을 때 거의 9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 3만 원 정도의 약한 법규로 인해서 PM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또 PM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이용 고객이 우리 학생들이고 청년들입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게 경기도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학생들이 이 PM을 잘못 이용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그리고 사망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마음에서 실내 안전 교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아이들이 준법 정신이 향상되고 다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동인 의원과 얘기를 나눴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2년 동안 잘했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대중교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중교통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가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이 대중교통을 위해 일한다는 게 너무나 자부심 있고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발휘되는 대중교통이 더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로 인해서 우리 건설교통에서 다루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를 이렇게 내놓은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더 도민들에게 편리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공감은 따뜻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챙기는 도의원으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경기도민 여러분, 서울과 이렇게 좀 대중교통을 비교해 보면 우리 경기도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를 가던 편안하게 수도권의 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경기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경기도, 도민들이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세요. 그 출퇴근하는 길이 좀 더 지옥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짜 대중교통을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수도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통합이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 수도권 분들이 같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좀 같이 편하게 우리 안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